분명히 그 중에 한 사람은 복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하반기에 너무 쓸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조금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올 테니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연타로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생님한테 하반기 원숭이띠 분들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네. 원숭이띠 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 네. 앞서서 이분들 기본적인 뭐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같은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원숭이띠 이제 타고난 성향이라든지 성격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를 생각하면 어때요? 되게 귀엽고 그렇죠. 친근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원숭이띠이신 분들 대부분들 보면은 약간 사람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본인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술자리가 잦다든지 뭐 모임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띠가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바꿔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사람을 좋아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 애정과 어떤 관심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이신 분들은 이런 어떤 본인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지내고자 하는 이런 감정들을 적절하게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혹은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뭐 그게 부모든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애정을 받고자 어떤 행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과한 노력을 하며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속파예요. 실속파고 머리가 좀 약간 영리해. 영리해서 내 손에는 안 보는 타입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재테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본인들이 좀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면이 있고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막 한없이 퍼주고 막 이래가지고 손해를 본다던가 뭐 사람들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뭐 무작정 막 끌려다닌다든지 이러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영리한 똑똑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하반기 운세 앞서서 이분들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해운년을 통틀어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네. 특정 나이대의 몇 나이대를 제외하고는 조금 운세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좋은 편이 아니고 사실 상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어느 형국이냐 한겨울에 밭을 갈고 있다. 쟁기질을 하고 있다.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 한겨울에 밭을 갈고 있으니 얼마나 힘은 힘대로 들고 수확은 수확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고생만 하고 얻어들이는 건 없으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조금 좋아 보인다.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주식 투자를 권했어. 근데 와, 딱 보니까 얘가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 사람 말만 믿고 내가 굉장히 어떤 공부나 알아보질 않고 덜컥 투자를 한다던가 이러시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쨌든 통틀어서 그런 투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하시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거든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것들은 일단은 굉장히 내가 잘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어떤 일이 됐건 간에 그런 것들 조금 이슈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좀 괜찮았던 것도 있었을까요? 상반기에는 좀 괜찮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크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할머니 공수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만약에 좋다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좀 큰일 없이 평안하게 그냥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렇게 흘러왔다가 아마 이제 우리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좋은 편에 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간만 갔어도. 네, 중간만 갔어도 좋다. 그럼 하반기에 이제 다가올 앞에는 네.
조금 힘든 것들이 더 많을까요?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하반기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년을 통틀어서 어떻다고 했죠? 별로 안 좋다고. 별로 좋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라든지 할 때는 아주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반기에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 이사, 뭐 이직, 전직, 뭐 창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후년으로 미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나 올해가 아니면은 기회가 없고 안 될 것 같다고 싶으면 웬만하면 연말로 미루시되 굉장히 자세하게 팩트 체크를 엄청 많이 하셔서 다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 말을 하자면 돈을 잃었어. 네. 예를 들면 투자를 잘못하거나 뭘 동업을 잘못하거나 돈을 잃었어. 플러스 뭐도 잃어? 사람도 잃어요. 그러니까 돈 거래 절대 금지. 빌려주면 안 돼.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보증서 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해주지 마요. 알겠죠? 야, 나도 죽겠다. 누가 뭘 도와달라고 해. 야, 나도 죽겠다, 지금. 나도 지금 숨 마시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이래가지고 무리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돈 잃고, 사람 잃고, 내 마음에 상처받고. 쓰리 콤보로 다가온다. 이러니까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원숭이띠 같은 분들 올해 하반기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마찬가지 아내 혹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그러니까 내 부부관계라든지 혹은 내 연인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태격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격이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셔서 상대방 배우자 내 연인,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너무 본인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약간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내 고집대로 좀 하고자 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뭐랄까 나를 조금 이렇게 우대해 주기를 바래. 주변에 내 주변인들이. 근데 그게 그 사람도 성격이 맞아야지 그렇게 해주는 건데 우우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해줘도 괜찮은데 더 바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좀 태격이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서로 좀 조정을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하시면서 미리미리 관계를 공고하게 좀 다져놓으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별수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어지는 어떤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추천해 줄 만한 행동도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진짜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나랑 멀어지고 다 나랑 헤어지는 인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도 분명 나를 도와주는 옥석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시 예의 있게 기본에 맞게, 기본 인성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평소보다 1.5배 정도만 좀 더 올려주세요. 내 마음을. 그렇게 하시면 그들 중에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뜻을 맞춰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평소의 행동도 내가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막 내 승질대로 하거나 승질대로 말을 하거나 내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고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1.5배만 더 높여줘라.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고하게 초반 지금부터라도 잘 다지셔서 좀 하반기에는 외롭지 않게 지내시기 되기를 조금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놓으시면은.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원숭이띠 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운세를 봐주셨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방송에서 저희 지인분들도 그렇고 다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평균치예요. 평균치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같은 쥐띠라도 같은 뱀띠라도 언제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뭐 어떤 집안의 자손이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고도 좀 더 많은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당연히 저를 찾아오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 네. 한번 힘내시라고 이분들 이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하반기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이 까딱하시면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사실은 남을 원망하면 좋은데 남 원망도 못해. 왜냐면 내가 실수한 거잖아. 내가 잘 안 챙겨서.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서 절대 돈 거래하지 말고 뭐 빌려주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좀, 아, 그래. 내가 너에게 뭔가 전생에 죄를 졌다 생각하시고 물 한 잔이라도 내가 더 대접하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사람의 개개인들을 다 대하시면 분명히 그 중에 한 사람은 복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하반기에 너무 쓸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조금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올 테니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